올여름 이런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7월 초에 사상 최고가를 쓰고 2주 만에 반토막 근처까지 갔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3%, 산일전기는 마이너스 49, 전력기기 사총사 얘긴데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낙폭이 아닙니다. 주가가 무너지는 그 2주 동안 이 회사들 일감은 사상 최대로 늘고 있었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보통 셋 중 하나예요. 실적이 꺾였냐, 수주가 끊겼거나, 악재가 터졌거나. 근데요, 셋 다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 그대로예요. 수주 잔고 32조에서 35조로 오히려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는 중이고요. 악재는커녕 관세 전쟁하던 미국이 이 회사들 물건만 관세를 깎아줬어요. 25에서 15%로요. 그럼 대체 누가 주가를 무너뜨렸을까요? 알파를 찾는 탐정사무소 알파인더입니다. 오늘 의뢰는 요즘 제일 뜨거운 질문이에요. 전력주 끝물입니까? 근데 이 공포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급 잔고를 손에 쥔 채로 반토막 난 사건. 한국 증시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2007년 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사는 재수사예요. 그때 그 범인이 다시 왔는지 아닌지. 사건 파일 11호 조선 대자비. 감정부터 하죠. 먼저 가격표가 하는 말부터 들어봅니다. 내 종목이 고점에서 40에서 49%씩 빠졌어요. 물론 같은 기간에 코스피도 25%쯤 밀렸어요. 시장 전체가 흔들리긴 했죠. 근데 이 종목들은 그 2배 깊이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 낙폭에 이름까지 붙인 거예요. 끝물이라고. 근데 실물 계기판을 보면요. 바늘이 전부 반대쪽을 가리킵니다. 잔고는 사상 최대죠. 변압기를 지금 주문하면 평균 128주를 기다립니다. 초고압은 최대 4년이요. 초고압 변압기 미국 수출은 2년 새 2.7배가 됐고요. 심지어 급한 쪽은 미국이에요. 관세까지 깎아주면서 물건을 달라는 거니까요. 가격은 끝물이라고 하고 실물은 대기줄이라고 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다행히 이 괴리 먼저 겪어본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 기록부터 열어봅니다. 2007년 조선은 대체 왜 무너졌는지 하나씩 확인해보죠. 2007년 가을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조선소 풍경이요. 지금 전력기기랑 소름 돋게 닮았습니다. 잔고는 5년치 넘게 쌓여있죠. 도크는 꽉 찼죠. 배값은 사상 최고죠. 조선주엔 회사 순자산에 5배 값이 붙어 있었어요. 현대중공업 주가로 볼게요. 2003년에 1만 7천 원대였던 주식이 2007년 11월에 55만 원까지 갑니다. 4년 만에 대략 30배예요. 근데 고점 찍고 딱 11개월 뒤 이 주식이 10만 원까지 떨어져요. 마이너스 81%. 그리고 그 고점 19년이 지난 지금도 못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세겹이었어요. 시작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돈줄이 마르니까 세배 주문이 뚝 끊겨요. 두 번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붐이 한창이던 5년 동안 중국에서만 조선소 128곳이 새로 생겼거든요. 조선을 잘 모르는 돈까지 몰려와서 조선소를 지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아픕니다. 쌓아둔 일감 자체가 문제였어요. 주문 취소가 번지고 헐값에 받아온 일감만 남은 거예요. 나중엔 배를 한 척 지을 때마다 오히려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게 2014년, 15년에 조단위 적자가 터졌고 불황은 10년을 갔어요. 근데 이 부검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습니다. 순서예요. 뭐가 먼저 꺾였을까요? 먼저 꺾인 건 주가입니다. 2007년 11월이요. 배값은 10달 늦은 2008년 9월에 꺾여요. 그럼 잔고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수주잔고 사상 최대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동안에요. 주가는 이미 마이너스 80일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죠. 잔고는 가장 늦게 꺾입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역대급이니까 괜찮다는 말, 2007년엔 안전신호가 아니었어요. 그냥 뒤늦은 뉴스였던 거죠. 봐야 할 건 잔고 크기가 아니라 딴 데 있었습니다. 네 가지요. 체크리스트 5줄입니다. 하나, 손님이 계속 올 손님이었나? 둘, 공장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셋, 계약 조건이 회사한테 불리하지 않았나? 넷,
쌓아둔 일감이 돈이 되는 일감이었나? 다섯, 주가는 얼마나 비쌌나? 이제 이 5개를 들고 2016년 전력기기를 한 줄씩 대볼 겁니다. 그때 그 범인인지 보시죠. 첫 줄, 손님부터 볼게요. 2007년 조선의 손님은 중국발 물동량 붐이었어요. 한 번 크게 왔다 가는 잔치 손님이요. 심지어 미래 주문까지 미리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피크 때는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배의 절반만큼이 또 주문돼 있었거든요. 지금 전력기기 손님은 다릅니다. 미국에서 수명이 다 된 변압기가 4천만 대예요. 오래된 걸 바꾸는 교체 수요라서 미루면 미룰수록 언젠가 무조건 사야 하는 주문입니다. 그 위에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 손님까지 겹친 거고요. 요즘 데이터 센터는 자가 발전으로 간다던데 그럼 변압기 필요 없는 거 아냐 싶으실 텐데요. 발전기를 어디에 두든 그 옆엔 전압을 끌어올리는 승합용 변압기가 무조건 붙습니다. 이 승합용 수요가 2019년 대비 274%예요. 변압기 중에 제일 가파릅니다. 조달 방식이 바뀌면 수요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리만 옮겨요. 둘째 줄, 공급. 2007년엔 조선소가 그야말로 우후죽순이었죠. 중국에 새로 생긴 128곳 중에 75곳이 나중에 문을 닫았어요. 절반 넘게 망할 만큼 마구 지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력기기 사사는요, 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있던 공장을 넓히는 정도입니다. 수천억 단위요? 그런데도 업계 전망이 2030년까지 공급 부족이에요. 생산을 못 늘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천천히 늘리는 겁니다. 조선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다들 기억하니까요. 진입장벽도 도크랑은 달라요. 변압기 원가의 4분의 1이 방향성 전기강판이라는 특수강인데요. 미국 안에서 이거 만드는 회사 딱 하나입니다. 전력회사 납품 인증엔 2년에서 3년이 걸리고요. 코일 감는 건선은 아직도 숙련공이 손으로 해요. 다만 하나는 짚고 갈게요. 중국산이 원천 봉쇄됐다? 그건 과장입니다. 한때 다시 늘었다가 보안 이슈로 막힌 흐름이라 영원히 잠긴 문은 아니에요. 셋째 줄, 계약서. 똑같이 일감이 쌓여 있어도 돈을 언제 받느냐가 다릅니다. 조선은 위기 뒤에 계약 조건이 확 나빠졌어요. 계약할 때 받는 돈이 많아야 10%, 나머지는 배를 다 지어서 넘길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새 주문이 끊기는 순간 일감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당장 쓸 현금이 마르는 거예요. 지금 전력 기기는 반대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미리 받아둔 돈이 3년 새 4.6배로 불었어요. 빚보다 현금이 많은 회사가 됐고요. 심지어 2028년 이후에 납품하는 계약에는 재료값이 오르면 판매가도 다시 올려받는 조항까지 들어갑니다. 넷째 줄, 일감의 질이요? 쌓아둔 일감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익률을 보면 바로 압니다. 조선은 헐값 일감이 쌓여서 일감을 처리할수록 이익률이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가요. HD 현대일렉트릭 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에 24.8%,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증권가는 2027년까지 더 오른다고 보고요. 미국의 D이버노바는 아예 대놓고 말해요. 올해 상반기에 받은 주문이 작년 말 일감보다 10에서 20% 비싸다고요. 오래된 일감을 처리할수록 더 비싼 일감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넋줄이 전부 다르다예요. 수요도 공급도 계약도 잔고의 질도요. 그럼 사건 종결이냐? 아직입니다. 마지막 5째 줄에서 결론이 한번 뒤집히거든요. 이제 가격표를 나란히 놓아볼게요. 주가가 회사 순자산의 몇 배냐? 이걸 기준으로 봅니다. 2007년 조선은 고점에서 3.7배를 받았어요. 그 뒤로 10년 불황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조선 경기가 진짜로 돌아온 지금도 시장은 조선의 3배밖에 안 줍니다. 한번 크게 데인 산업엔 다시는 5배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전력기기가 지금 받는 값은 9배에서 14배 반입니다. 반토막 난 지금도요. 2007년 조선 고점의 3배 값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바꿔볼게요. 쌓여있는 일감이 보장해주는 건 앞으로 3년치 매출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에는 내후년 이익 기준으로도 19년에서 33년치 이익이 미리 들어가 있어요. 확정된 것보다 10배쯤 긴 미래를 미리 값에 쳐준 거죠. 앞으로 불황은 없다.
이런 전제가 깔린 가격입니다. 근데 이 전제가 흔들리면요. 실적이 멀쩡해도 주가는 꺾일 수 있어요. 이번 반토막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이익 전망은 그대로였는데 주가만 움직였잖아요. 판정하겠습니다. 사업은 2007년 조선이 아닙니다. 그때 조선을 무너뜨린 4가지 이유 중에 지금 전력기기에서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주가는 얘기가 다릅니다. 2007년의 교훈이 뭐였죠? 실적이 무너져서 주가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싸게 쳐주던 값이 먼저 꺾입니다. 만약 이 종목들이 2007년을 반복한다면 그건 실적 쇼크가 아니라 비싼 값을 더는 못 받는 모습일 거예요. 그 예고편을 이번에 이미 본 거고요. 그럼 이제 뭘 보고 있어야 하나? 2007년에도 신호는 미리 있었거든요. 수첩에 4줄만 적어두세요. 하나, 이 산업을 모르던 돈이 새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가? 지금은 기존 공장 확장뿐인데 맨 땅에 새 공장 러시가 보이면 사이클 후반입니다. 둘, 신규 수주가 매출의 몇 배로 들어오는가? 이 배율이 꺾이면 잔고 증가는 착시가 돼요. 셋, 계약 조건이요. 가격 연동 조항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협상력이 넘어간 겁니다. 넷, 가격의 방향. 변압기 물가지수는 지금 고점에서 옆으로 기고 있고 6월 수출이 한번 크게 꺾였어요. 이게 두세 달 이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수첩엔 3줄이 남았습니다. 첫째, 잔고가 사상 최대라는 뉴스에 안심하지 마세요. 잔고는 맨 마지막에 꺾입니다. 둘째, 사업은 2007년 조선과 다릅니다. 손님도 계약서도 반대 방향이에요. 셋째, 근데 주가는 조선이 한 번도 못 받아본 비싼 값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다음 승부는 실적 발표가 아니라 이 비싼 값을 시장이 계속 쳐주느냐에서 갈려요. 5줄 채점표의 전체 숫자와 출처는 알파인더 홈페이지 퀘스심 11호에 있습니다. 사건 파일, 여기서 닫죠.